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62, 63쪽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기가 사라진다면 큰일이겠죠? 자, 이렇게 소중한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실, 영화관, 사무실 등과 같은 실내에는 많은 사람이 머무릅니다. 이런 장소에는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기 쉬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에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기에는 어떤 기체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기를 이루는 기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기에는 산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공기의 78%를 차지하는 것은 질소이고 산소는 21%이며 다른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서 나머지 1%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를 이루는 기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이 공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많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는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산소? 땡! 아닙니다. 바로 질소예요. 질소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는요, 대부분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수소, 이산화탄소, 헬륨, 네온 등등의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체들은 각각 어디에 쓰일까요? 우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탐구하면서 그 쓰임새도 알아보았는데요. 산소는 어디에 쓰였나요? 그래요. 바로 주로 호흡장치에 이용되었죠. 자, 그럼 이산화탄소는요,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하죠? 네, 바로 톡톡 쏘는 맛을 내는 탄산음료, 그리고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또는 소화기 등에 이용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밖에 다른 기체도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알아볼 기체는요, 질소인데요. 이 맛있는 과자 봉지는 빵빵하죠. 바로 기체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체가 바로 질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질소를 사용할까요? 바로 질소는요, 반응성이 낮아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 내용물을 보존하거나 신선하게 보관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질소는요, 비행기 타이어나 자동차 에어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과자 봉지에 질소 대신에 산소를 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산소의 성질을 잘 생각해보세요. 산소는 금속을 녹슬게 했어요. 그리고 이 깎은 사과를 이렇게 놔두면요,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것도 산소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자 봉지에 산소를 넣으면 바로 내용물이 변하겠죠. 그리고 산소는 숨을 쉬는데 필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과자 봉지는 숨쉬기 너무 좋네 이러면서 과자 봉지 속에 벌레가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는요, 성질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 기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가게를 홍보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네온 기체예요. 이 네온은요, 유리관에 들어가면 특유의 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조명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체는 바로 헬륨인데요. 헬륨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풍선이죠. 헬륨은요, 굉장히 가벼운 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선이나 풍선을 공중에 띄우는 용도로 이용이 되고요. 또 헬륨 기체를 마시면 어때요?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죠. 목소리를 바꾸거나 냉각제로도 이용이 됩니다. 자, 다음 기체는 수소인데요. 수소하면 청정연료가 떠오르죠. 수소는요, 탈 때 물을 발생시키고 거의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연료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소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드는데 수소 기체를 이용합니다. 수소 자동차, 수소 자전거에도 이렇게 기체, 수소가 이용되고 있죠.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체가 많이 쓰이는데요. 네,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공기를 이루는 기체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번, 산소, 3번, 이산화탄소, 4번, 질소, 5번, 네온, 6번, 헬륨, 7번, 수소의 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기를 이루는 기체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공기는 사실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공기 78%를 차지하고 있는 기체는 질소입니다. 공기 혼합물 중 1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공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공기 혼합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공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덕분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서 흔히들 공기하면 산소를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공기의 5분의 1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질소와 산소를 합하면 얼마일까요? 네, 99%입니다. 나머지 1%가 다른 여러 가지 기체들, 예를 들어 수소,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이 작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등이 질소, 2등이 산소, 나머지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서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산소에 대해 배운 걸 다시 떠올려 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소는 두 얼굴을 가진 기체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돕는 착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잘 타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는 착한 얼굴이지만 산불을 나게 한다는 무서운 얼굴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산소의 나쁜 면입니다. 우선 금속을 녹슬게 합니다. 또한 과일이 변질되게 하기도 합니다. 산소의 여러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호흡을 도와주고 물질이 잘 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며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물질이 타는 걸 막아줘서 소화기로 쓰입니다. 주로 비싼 장비를 많이 쓰는 방송국에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냉각제인 드라이아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집까지 녹지 않고 들고 올 수 있게 해줍니다. 시원한 탄산음료의 재료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생무치 무독의 가스입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정말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나쁜 얼굴은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점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특징은 광합성을 돕고 소화기, 드라이아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4번 질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소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품의 내용물을 보존하거나 신선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질소는 산소와 다르게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자를 포장할 때 질소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물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자도 안 부스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질소는 자동차 에어백을 채우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은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게 하고 포장 충전재 그리고 에어백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5번 네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온은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네온 사인을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온은 네온 사인 광고를 만드는 데 이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째 헬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헬륨은 비행선이나 풍선, 그리고 기구에 넣어서 하늘에 잘 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까닭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소리를 변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놀이동산 등에 가서 한 번쯤 헬륨을 마셔본 다음에 목소리를 변조시켜 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변조되는데 영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헬륨의 특징을 짧게 정리하면 풍선을 띄워주고 목소리를 변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소는 청정 연료로 쓰입니다. 그 이유는 탈 때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고 물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소발전소, 수소자동차, 수소자전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지역의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자동차를 모두 수소자동차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외출도 잘 하지 못할 정도여서 수소자동차를 통해 그 지역의 공기를 맑게 변화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후보자의 공약처럼 길거리의 모든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로 바뀔 날도 곧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수소 전기차 광고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저 차는 무슨 차일까? 가솔린, 디젤, 그럼 저 차는? 오, 물 냄새밖에 안 나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수소는 청정 연료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배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와 그 쓰임새를 바르게 연결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 중 헬륨, 네온, 질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정답은 헬륨은 헬륨 풍선에, 그리고 네온은 네온 사인에, 질소는 과자 속 충전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 2등은 산소, 그리고 나머지 기체들이 합쳐서 1%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포장 충전재로 쓰이는 질소, 네온 사인의 재료인 네온, 풍선을 띄워주는 헬륨, 청정 연료인 수소처럼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28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공기를 이루는 기체와 그 기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사해 봅시다. 네, 먼저 질소는 식품 보관이나 포장지 등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호흡 장치나 불을 잘 타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청정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산음료나 드라이아이스,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헬륨은 풍선이나 목소리를 변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온은 네온사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과자 봉지를 질소 대신 산소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산소로 채웠을 경우 과자 봉지 속의 내용물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소가 있음으로 해서 호흡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과자 봉지 속에 벌레가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실험 관찰 28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